관절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해요. 비디오스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관절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관절염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신발을 신고 벗을 때나 장시간 운전을 할 때, 또는 청소를 할 때 손목이나 발목, 무릎 또는 어깨에 통증이 있으며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관절염이란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관절염에 대한 모든 걸 알아보겠습니다. 돈보다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관절염이란 무엇일까요? 관절염이란 말은 그대로 관절의 염증을 의미합니다. 이 염증은 관절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고 움직임을 제한하며 때로는 붓기까지 가져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보행이나 움직임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질 수도 있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며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절염은 다양한 형태의 관절염이 존재하며 이들 각각은 그 원인과 증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관절염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관절염, 고관절염, 손가락 관절염, 어깨 관절염 등 관절이 있는 모든 신체 부위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절염의 종류 중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관절염을 알아보자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이는 본인의 면역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면역 체계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골관절염은 연령, 비만, 부상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연골이 점차적으로 손상되고 결국 관절이 마모되는 질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관절염 중 골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의 질을 낮추는 관절염 왜 발생하는 걸까요? 관절염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을 뽑아보자면 노화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아 결국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부상, 체중 과부하로 인한 무릎 관절의 부담, 직업적 특성, 유전적 요인 등도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 일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서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 유전적 요인 등도 관절염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관절염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절염 자가진단법은 평소 아주 일상적인 생활에서 증상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지,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나 골반이 아픈지,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는지, 특히 일어나거나 앉는 동작이 필요한 순간을 체크해보세요. 만약 이런 일상생활의 동작들의 통증이 느껴지시고 지속된다면 최대한 빨리 주변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빠른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일상생활의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 써주면 좋은 건 온도와 습도인데요. 혹시 어르신들이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오려나?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얘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말인데요. 날씨에 따른 기압 변화가 관절염 통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 기압이 낮아지고 습해져 관절의 통증이 심해져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추운 날씨에는 관절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거나 전기장판 등을 이용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습하고 축축한 공간을 피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도 관절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2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뻗고 반대쪽 손을 뻗어 발가락을 당기는 스트레칭입니다. 이는 허리와 다리의 근육을 늘려주며 관절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서 양손을 위로 뻗고 천천히 좌우로 몸을 기울이는 스트레칭입니다. 이는 허리와 어깨 관절에 좋습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하루에 1번 내지는 2번, 한 세트당 10회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한 세트에서 2세트만 하시면서 천천히 세트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스트레칭을 하다가 통증이 느껴질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통증 없이 안전하게 스트레칭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관절염 좋은 운동으로는 수영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수영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관절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절염에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은 관절염에 아주 좋습니다. 연어, 참치, 아마씨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D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유, 치즈, 두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칼슘은 뼈를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도 관절염에 좋습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 오렌지 등은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 중 아마씨는 볶아서 견과류로서도 먹고 제과비, 제빵의 부재료로도 들어갑니다. 또한 기름을 짜서 먹을 수도 있으며 액체로도 쓰입니다. 아마씨의 효능으로는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하여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장질환도 예방할 수 있으며 항암물질인 리그난, 식이섬유 또한 많다고 하니 꼭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성분의 아마씨를 먹을 때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아마씨는 생으로 먹으면 높은 농도로 함유된 독성물질인 시암배당체로 인해 위험하므로 꼭 볶거나 물에 담가서 독성물질을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또한 아마씨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쉽게 상하므로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밀폐하여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관절염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공 음식이나 고지방 음식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관절염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은 마가린, 빵류, 과자, 프라이드 푸드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탕이 많은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설탕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분이 많은 과일 주스나 탄산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이 많은 음료도 관절염에 좋지 않습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잠을 방해하고 통증을 더 느끼게 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삼가해주세요. 방금 전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주의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면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니 꼭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내에서나 주변에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가족들이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들이 환자의 일상활동을 도와주거나 환자가 꾸준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힘도 얻을 수 있죠. 가족들의 지지와 이해는 환자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함께 건강을 지키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건강이 항상 가득하길 바랍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